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미국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물가 관련해서 연준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지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전망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장기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장기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요 악재로 범벅이 되어 있던 이 9월 말 10월 초에도 2100선 부근에서 하반 경직선을 보인 것처럼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호전된다 하더라도 2500선을 넘어가는 건 부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2500선을 못 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번 더 좋게 나오는 상황, 그리고 연준의 기준치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면 이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그전에는 이제 옆으로 기는 게 최선이다.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연준의 기준이 뭐냐면 2차 세계 제2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8%입니다. 평균. 근데 연준이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잡는 것은 이 평균치를 계속 하회하고 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의 어떤 기능이 사라지면서 계속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2%는 물가 상승률이 돼야 디플레이션 우려가 없기 때문에 2%라고 만든 거지, 2%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지표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물가 상승이 이제 선순환으로 진입했다라고 본다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본의 비용도 높아지고 노동의 비용도 높아지고, 그래서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정상화가 됐다라면, 그러면 평균치로 잡아야 되니까 한 3% 정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도 3.5% 정도가 평균입니다. 평균 기준금리가. 그래서 3.5%가 평균이고 3%가 물가 상승률의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7.7%까지 내려왔는데, 이 기준이 2%면 한참 못 미치지만 3%면 또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평균 금리가 3.5%,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4.5%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가 이제 목표치 이하로 떨어지는 거 확인되기 전에도 충분히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시장 자체는 분명히 나쁘지 않다. 시장을 둘러싼 재료가.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호재가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호재가 내렸다는 거고, 가장 큰 악재가 올랐다는 거니까 지금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나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저평가냐 그러면 지금 저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실적 전망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고평가입니다. 이 고평가에 실적이 합산해가지고 거의 30조가 날아갑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에 대한 저평가 여부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가 싸서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지수는 2000 정도로 내려갑니다.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2000선이면 매력 있게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 2200선 정도에서 조금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매도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가치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선에서 지금 2500선을 보자면 거의 25% 정도 상승한 건데, 이런 25%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일 때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2500선을 넘길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신호가 나와야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금리가 멈출 것이다가 아니라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나와야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그걸 판단할 수 없지만 1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격히 낮아진다거나 아니면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라 3%로 올라간다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전에는 옆으로 기는 정도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지금까지 코스피 반등은 삼성전자에 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62,000원대를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도 움직이기 힘들다.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 많이 수정이 돼 있을 겁니다. 이미 수정치가 상당히 반영이 됐는데 작년 51조, 올해 47조, 그리고 33조인데 한 2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가격 하락한 걸 반영해서. 예, 그러면 치킨 게임을 하고 2024년엔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럼 주가가 이제 이거 삼성전자의 점유율이나 앞으로 결국 다시 실적 회복할 것이고 이 실적이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니냐. 이 치킨 게임을 하고 나면. 예,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 자금은 쌀 때 들어오는 게 맞을 거고 외국인 매수는 어떤 뭐 MSCI 리밸런싱이나 아니면 그 다른 요인들 중국 대체해서 어떤 교차 매매 성격의 자금이 유입된 것이나 이런 부분이 크겠지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 개선을 반영해서 쌀 때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요 실적이 낮아졌다 다시 올라갈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업계 1위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가 감산에 협조를 한다면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최근까지 많이 들어온 그 중에 일부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이 나빠지지만 아마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이 좋아진 그 시점에서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점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딱히 빠진 건 없었으니까, 올라간 건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이제 올해 4분기 적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올해 실적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아예 적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 감소폭으로 한번 보면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반토막이 나지만 SK 하이닉스는 적자 기업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업계 1위니까 치킨 게임을 중단할 만한 그런 결정권도 없고 업계 1위가 아니니까 삼성전자처럼.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삼성전자처럼 치킨 게임 이후에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냐라는 걸 장담도 못하는 상황.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 8만 원대 매물의 어떤 지지력이 강하지만 이걸 깨고 나면 한 6만 원대로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주가 수준이. 예,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적자 수준에 걸맞는 또 기업의 어떤 적정 주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비관적이고 실제 주가도 9월 30일 저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로 놀고 있고 내년 상반기 말까지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점을 거의 깨는 게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는 게 그 실적 감액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다른 종목이 빠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실적 개선 없이 실적 개선이 있기는 합니다. 뭐 올해 1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한 2조 5천억, 3조 6천억, 1조 원씩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에서 25조 그리고 SK 하이닉스 10조에서 35조가 깎이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전체 실적은 34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시가총액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136조 원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뭐 빠지지 않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져봤자 2만 원인데
SK하이닉스 2만 원 빠지면 대략 주가가 한 16, 20조 가까이 아니 16, 15조 정도 날아가고 삼성전자가 제자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수가 유지가 된다면 나머지 종목의 유동성이 빠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가격 부담이 있고, 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우리 사주 오버행 이슈가 있고, 우리 사주를 아마 다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815만 주나 됩니다. 815만 주면 평소에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평소 거래량의 거의 40배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주가 상승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5.19%까지 높아졌고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예상을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외국인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동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미 10%가 유통 주식이니까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진짜 더 살 여력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유동 주식 비율로 따졌을 때 외국인 보유가 한 50% 정도?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통 주식 10% 중에서 5%를 넘겼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어느 시점에서는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파동으로는 과열권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남지 않았을까? 예. 우리 사주 탈출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더 파동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구도를 봤을 때 실적은 확 빠지는데 주가는 세 개 합쳐서 크게 안 빠질 것 같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지수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종목을 보고 시장 전체를 본다면 조금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매우 감사한데, 근데 이게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출근하실 때 못해도 이제 7시에서 8시에 나오실 거고 퇴근은 5시에서 6시에 나오실 거고 그거랑 비교했을 때 제가 딱히 뭐 제 일정이 아주 살인적이다 이런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근 퇴근 시간도 없고 물론 이제 일에 좀 주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머리를 그러니까 집중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딱히 뭐 제가 과하게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리고 수면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건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 5시간은 자는 것 같습니다. 최소. 예. 그리고 뭐 많이 중간에 잠깐 자고 이런 것까지 치면 예전처럼 이제 뭐 4시간씩 자고 이렇게는 못 하고 저도 늙어 가지고 그래서 뭐 주말에 몰아자는 거 이런 것까지 하면 하루 평균 한 7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자는 거 뭐 1시간씩 보고 중간에 이제 낮잠 자고 이런 거 10분씩 자고 이런 거 합치면 그리고 5시간보단 조금 더 자는 것 같고 한 5시간 30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면의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도 뭐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지만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아무리 늦어도 2024년 2월까지만 그것도 뭐 제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신경만 쓰면 된다라는 거니까 이거 하면 뭐 기계 한 1년 3개월 정도? 1년 3개월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서
평생 이제 이 일을 계속 이렇게 강도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만큼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제 수익 구조는 일단 뭐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면서 수익 구조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 예, 그래서 뭐 딱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좀 답답한 부분이 이제 시장이 언제 좋아질까인데,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3.25%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부채를 버티기 힘들고, 주식처럼 네가 왜 고점에 샀어? 네 욕심으로 산 거니까 다 네가 책임져야지라는 것과 또 다른 거. 집은 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그리고 전세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전세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샀던 사람들을 과연 욕심만으로 샀다라고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봤을 때 금리는 이제 조금씩 내려갈 건데,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고, 주식 시장이 빨리 반영한다 하더라도 내년 1년은 큰 재미는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투자 관련한 부분 2024년 2월에면 확정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년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과연 내가 시장에서 연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저는 시장이 안 오른다고 하면 좀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걸 꼭 해내야 된다가 아니라, 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왔네 해서 사서 달성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내년에 확실하게 20% 낼 수 있냐 없냐, 네 목을 걸 수 있냐 없냐 그렇게 하면 좀 못 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면 이게 추가되는 거니까 그냥 뭐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저거나 확실하게 확보해 놓고 기다릴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예, 아무튼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시장 여건은 내년 1년도 딱히 내려가거나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거 없이 박스권 안에서 가치주들, 저평가된 종목들은 조금 개선이 될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은 탐탁지 않을 것이고,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 종목들 역시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리고 하반기쯤에 이제 정책적인 배려나,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정책적인 배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 금리도 하락할 것이고, 지금 이미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럼 상반기까지 재미없다 해도 한 6개월은 더 재미가 없는. 근데 이 수익은 시장이 주는 거라서, 시장이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여기서 먹을 게 없습니다. 특히 혼자 하면 또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게 존재를 하느냐,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내년 1년도 큰 기대 없이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집중을 하는 거면, 그리고 지금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텐데, 물려있는 종목에서 뭐 여유가 생기면 아주 단가가 낮아졌다는 전제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도 또 맞춰가고, 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건 뭐 노조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있고 없고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의 M&A를 보면, 중소기업들의 M&A 보면 노조 없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서로 사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게 노동자들과 어떤
이 사람들 다 해고를 시켜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노조의 존재가 경영에 있어서 큰 예. 그러니까 경제 논리를 벗어나게 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최근에 좀 올라가서 다시 2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전력 싸게 사면 좋은 매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2만 원 이하에서 사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계속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만약에 이 한국전력이 민간 기업이었다면 민간이고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기업이었다면 지금 주가가 얼마 돼 있겠습니까? 20만 원 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제유가 오르고 가스 가격 오르니까 전기요금 올려야지. 이렇게 됐으면 지금 한국전력의 순자산이 70조에서 매년 최소 그 70조 되기 전에도 매년 최소 지금과 같은 매출 규모 60조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한 10%는 남겨 먹었을 겁니다. 6조 원씩 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 한 2년 전기요금 못 올려서 못 먹은 거랑 그리고 앞에 한 3년, 최근까지 3년, 5년 동안 한 30조 더 해가지고 100조 원이 됐을 겁니다. 지금 근데 12조 원입니다. 100조 원이고 또 가격이 오르면서 차익 챙기고 일반적인 기업처럼 네. 전기요금 먼저 올리고 에너지 가격은 나중에 도입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한국전력의 주가가 20만 원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근데 국영기업이고 이 경제 논리를 벗어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 최대 주주가 어디로 돼 있냐면 한국산업은행하고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로 돼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래서 노조도 마찬가지로 노조에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적당히를 모르는 것 때문에 이 적당히를 아는 기업이 삼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도 또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노사 관계에서 적당히를 모르는 기업주들이 대부분이었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없었으면 지금 과연 한국의 중산층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예, 회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적당히는 모릅니다. 노조의 권익을 높여주니까 노조가 또 난리를 치고 노조의 권익을 낮추면 회사가 난리를 치고 적당히 하면 좋은데 한국 사회는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노조가 있어야 좋다 없어야 좋다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 단지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노조가 없는 게 훨씬 낫더라.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포스코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연 이게 그냥 올랐느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포스코의 어떤 소재 산업이 부각이 됐다. 포스코 홀딩스로 바뀌면서 포스코 하나 있을 때랑 비교해가지고 철강주에서 종합 소재 기업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거에 따른 반응이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계속 올랐습니다. 포스코 엠텍 올랐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장 대비해서 뭐 크게 나쁘지 않고 ICT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포스코가 노조 탈퇴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민주노총 탈퇴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이 호의적이더라. 시장 반응이. 그리고 그거는 노조의 존재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게 포스코 전체 재평가 종합 소재로 취급을 받는 부분 민주노총을 탈퇴해서 노조가 온건해졌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재평가 요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포스코 건설을 보면 민간 기업들에 비해서 포스코 건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브랜드 가치 이런 거 말고
이 실질적인 이제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모 회사를 예를 들면 모 건설사를 예를 들면 뭐 계약해 가지고 뭐 도급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평당 380만 원에 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자재값이 떨어져도 이 시행사에 주는 돈이 없을 텐데 자재값이 오르는 바람에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이 시행사 보고 "야 니네 수익 본 거에서 내놔." "못 준다." 그럼 니네랑 이제 거래 안 해. 그럼 이 시행사는 이제 다른 사업지들 GS랑 하기로 했던 사업지들이 붕 떠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황이 뭐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시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적어도 뭐 다른 건설 업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포스코 건설은 그런 게 없더라. 예.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 아무래도 그 오너가 있는 회사에 비해서 예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런 그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가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떤 오너의 개인 판단에 의해서 "수주하지 마. 앞으로 수주 전부 하지 마." 예를 들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6월 달부터 일괄 금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오너의 어떤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오너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세상이 좋을 때는 오너의 판단이 맞는 경우가 많고 세상이 나쁠 때는 오너의 판단이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하나를 더 하자면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기 종합 소재로 바뀌었고 또 노조 문제 강성 노조에서 탈퇴했으니까 그게 또 완화가 됐고 세 번째는 어떤 신뢰라는 부분에서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 높은 그러니까 포스코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뭐 상황이 나빠졌다 해서 안 해. 상황이 좋아졌다 해서 더 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크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스코 건설의 수주가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그 사업지들은 큰 수익을 안겨줄 것이고 예 그게 포스코 건설의 도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기 때 '아 저런 저 건설사들은 뒤통수 치더라.' 예 당연히 웬만하면 그 건설사들을 빼고 할 것이고 예 그렇다 보면 이제 포스코 건설이 앞으로 삼성물산에 이어서 신뢰를 갖춘 그런 건설사로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이 주인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려울 때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예. 그런 게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뭐 주인이 없는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산하의 기업들은 이전에 비해서 이런 재평가 요인들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포스코는 이미 이제 반응이 나왔으니까 지금 와서 따라가긴 좀 그렇고 '앞으로 이런 쪽에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예 요런 걸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LG그룹 주들도 그 회장이 젊은 회장으로 바뀌고 나서 조금 개선이 됐고 예 그리고 삼성은 오히려 오너가 바뀌면서 쪼끔 반대가 됐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오너의 어떤 변동이 있을 만한 예를 들면 영풍이나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부터 해 가지고 뭐 이마트 신세계 쪽도 예를 들면 그 증여를 완료할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오너 변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면 지금 시장이 어차피 제자리에 있을 거니까 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